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무역 협상이 좀 더뎌지고 있고 또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는 약간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하락, 금리 상승, 달러 인덱스 하락,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매도가 약간 동시에 가동이 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 돌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일정 그리고 재료가 좀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는 거는 실적이 좋은 일부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때그때 나오는 정책들, 그다음에 경기 부양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더 많이 빠졌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또 낙폭을 줄이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연속적으로 S&P 500 지수가 6일 연속 올랐었고 나스닥은 최근에 9일 중에서 8일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재료가 없는 상태라면 이즈음 됐을 때는 숨 고르기 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석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업종으로 보면 필수 소비재나 아니면 헬스케어,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것들만 오르고 대체로 하락했거든요. 또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 보면 대체로 흔히 얘기하는 뭐 경기 방어주, 예, 그쪽 부류의 종목군들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보다는 약간의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 하루였다. 연속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뚜렷한 호재는 없고 일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경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신중해졌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뭐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관세,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일 제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연준 인사들도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있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경제에도 좀 부정적이고 인플레이션 자체도 높일 수 있어서 당분간 금리 인하 없이 유지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무역 협상도 진행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경기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없으니까 이즈음 했을 때는 좀 쉬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투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낙관론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신용 등급이 낮췄을 때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신용 등급 이런 거보다 반등, 이번에 상승을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수 안 하면 증시 상승에 합류하지 못할 거야. 이런 걱정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HSBC 같은 데서는 시장이 위기로 가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는 넘어가야 된다. 근데 그 아래쪽이라면 금리 상승이 시장을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CT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미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환율 절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니네 원달러 환율 떨어뜨려 이걸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단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미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 거다. 뭐 대놓고 이제 지금 그렇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면 아래에선 저런 요구할 거야.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어제 JP모건하고는 반대예요. JP모건에서는 신흥시장 주식을 늘려라 이런 어떤 주장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신흥시장을 줄이고 미국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시장에 약간 어떤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더 낫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낫다. 또 이렇게 어제 JP모건과는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그 외에 이제 뉴스들을 좀 보면 뭐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 이외에 최근에 금리 인하 시점은 9월 이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력했던 게 7월이었거든요. 근데 상반기 이제 인하는 이제 없다라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었고 그래도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내리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9월로 밀릴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머스크가 뉴스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매출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6월에 이제 로보택시가 출격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동안은, 최소 5년은 테슬라의 경영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테슬라를 경영할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본인이 5년이라고 딱 친 게 아니라 5년 뒤에도 테슬라의 경영자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테슬라는 어쨌든 오늘 증시 대비는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또 마감하고 나서는 그 엔비디아와 AMD에 계속해서 AI 관련된 칩을 구매할 거야. 또 이런 어떤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가 올라갔는데 어저께 장중에 우리 증시가 좀 밀렸잖아요. 그 장중에 좀 초반에 뭐 무디스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올라가니까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따라서 올라갔다가 이제 장중에 밀렸었는데 후반부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국채 발행을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평소보다 줄어들었다. 이래서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 금리도 뛰고 미국 금리도 뛰어버리면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일본의 어떤 국채 금리 추이, 이게 또 미국의 금리까지 동반해서 끌어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이건 또 당분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미증시가 견조하잖아요. 그 대형주를 비롯해서 대형주, 뭐 중형주 할 거 없이 자금이 계속 유입됐어요. 그러니까 ETF 쪽에 자금이 가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을 한 거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매수도 매수지만 ETF 쪽으로도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증시를 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디스 재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쉽게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스크가 계속해서 경영 유지할 거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도 있었고, 또 그 주간으로 볼 때 중국에서 그 테슬라 자동차를 이제 자동차 운행하려면 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 근데 그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주 대비. 그래서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리는 건가? 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된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고, 그 외에는 뭐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뭐 반독점 이슈 때문에 이제 부진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젠슨 왕이 만약에 중국 시장을 놓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그 H20을 중국에 팔지 못해서 매출 손실이 한 15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또 1%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그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랐거든요. 그 모더나가 6% 올라갔는데, 그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이것도 임상 꼭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그 임상실험 조건이라든가 이런 강도가 더 셀 걸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저 임상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이거 부스터 할 때마다 이 임상실험을 하면 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나가는 거야? 이런 걱정 때문에 최근에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 걱정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좀 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슈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화이자도 올라가고, 오늘 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그래서 미증시에서는 이런 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2650을 넘어가진 않는 박스권인데, 그렇다고 조정이 나와도 큰 폭의 조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사실 이틀 연속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근데 어쨌든 하락을 하더라도 1% 넘게 빠지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박스권에서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확 깰 거로 보여지지도 않고, 뭐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넓게 보면 그 상단이 2650으로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 박스권이, 코스피는 좀 박스권이라고 애매한 측면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상단을 2650으로 두고 있는 어떤 흐름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4일 중에서 3일이 빠졌죠. 하락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는 조금 찜찜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정도에서는 이런 패턴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락할 때 1% 이상 하락하지 않는 점도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버티던 증시가 갑자기 많이 빠지네? 이래버리면 대기하던 매도 자금이 또 가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플러스 내면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최근에 4일 중에서 3일 하락했던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틀 동안 나왔잖아요. 근데 선물은 또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하락으로 돌아선다. 본격적으로 하락 쪽 베팅으로 돌아섰다. 이런 징후는 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매매한 종목을 잘 보면 이틀 동안 한 2,700억 정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팔아봤더니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두 종목에 대한 매도가 대략적으로 한 1,800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종목을 매도하긴 했는데, 보통 이제 매도할 때 삼성전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데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예, 3분의 1 정도고 규모도 크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매도로 돌아섰다. 이렇게 매도를 하락으로 베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정도의 조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수하는 쪽으로 보면 이제 하이닉스 꾸준하게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력 관련된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쪽 종목군들 그런 쪽 매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일부 금융주들 이제 꾸준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전력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주요 업종으로 놓고 보면 엔터주가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가 조선 부품주들이 좀 어정쩡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좀 눌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5월 들어서 좀 흘러내리는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게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제 알테오젠 같은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5월 국면에서 본다라면은 초반보다 좀 밀려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흐름이 한 번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진다는 게 올라갔던 종목이 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빠졌던 종목군들까지 한번 돌아보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져야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가장 좋은 조건은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조건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약점, 발목 잡는 종목들이 없어져야 투자들이 안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목 잡는 눌려있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좀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무디스 리스크는 그냥 넘어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금리 이슈는 완전히 소멸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본 국채금리가 갑자기 뛰어 올라가면서 증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디스를 넘기긴 했지만 금리 문제는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매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매도하긴 했는데 규모가 크지 않았고, 또 매도 관련된 업종도 보면 이거는 이제 이탈하는구나 이런 조짐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관망성 매도하는 것보다 5월에 그래도 매수했잖아. 그러면서 좀 계속 매수해주고 매수하던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는. 그럼 이제 외국인들 일관성이 있긴 있구나라고 해버리면 이제 조정 시 대기 매수가 또 가동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주 중에 일부가 좀 반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최근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계속 흐름이 좋았죠. 그 다음에 업종 내에서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산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눌렸던 종목군들이 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가던 종목군들 좁은 데서만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는 증시에 자금 유입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금 유입이 확대가 되면서 소외되던 종목군들까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좀 관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최근에 어떤 특징이냐면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미국 주식을 순매매하는 걸 보면 계속 올해 들어서 계속 매달 미국 주식 사고 있었잖아요. 41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월 평균 30억 달러 후반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매수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5월 들어서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우리나라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을 보면 4월 말에 57조 원이었는데 지금 56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국내 주식 쪽으로 턴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지금 관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정상 2개 정도가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그 다음 주에 대선, 이런 것들이 각각의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또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끝나면 어쨌든 누가 되든 경기 부양책이 가동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탁금이 좀 불어나는 추이가 그때부터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미리 좀 자금이 유입되는지 당분간 국내 증시 자금의 어떤 흐름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구독자 5만, 예, 뭐 계속해서 10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